안녕하세요. 루프탑 필름 감독 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해준 회사가 니콘이에요. 제가 한 구독자가 2,000명대였나? 그때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면은 로우 영상이 촬영이 되는 미러리스를 니콘이 최초로 만들었을 거예요. 와, 이거는 센세이션이다, 이거는 영상 업계의 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도 그때는 니콘이 참 영상에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니콘 카메라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콘 Z8. 니콘 쓰는 사람들은 니콘에서 다른 바디로, 다른 타사 바디로 이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니콘은 니콘만의 그 감성을 지키면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 근데 이번 리뷰는 니콘 팬들을 위한, 니콘 카메라를 이미 가지고 있고 니콘 팬이고 이런 분들을 위한 리뷰라기보다 니콘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니콘 Z8, 이거는 어떤 카메라일까요? 니콘 Z8은 니콘 플래그십 최상급 모델인 Z9의 성능과 완성도는 유지하면서 크기는 약 30%가 작아진 바디예요. 그러니까 니콘 Z9이 정말 니콘 미러리스 중에서도 최상급 바디예요. 최상급 바디인데 그 바디랑 성능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끝나누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기가 30% 작아진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화소수는 4,571만, 그리고 Z9과 동일한 화상 처리 엔진 익스피드 7이 탑재된 카메라예요. 그리고 롤링 셔터 왜곡을 최소화한 무려 적층형 시모스 센서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도 계속 나오고 해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니콘 미러리스는 익스피드 7이 탑재된 니콘 Z9이 출시된 전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처리 속도가 전 세대보다 약 10배가 빠르고 딥러닝 사물인식, 3D 트래킹, 고속 프레임 캡처, 8K 내부 기록, 로우 영상 내부 레코딩까지 가격 대비 타사보다 월등히 고스펙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Z8이 셔터리스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기계식 셔터가 없어요. 소음이 없이, 셔터 마모 없이 빠른 속도로 피사체를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대량으로. 근데 이 카메라가 셔터리스여도 전원이 꺼지면은 셔터막이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저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좀 비싼 카메라도 없는 카메라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렌즈 교환할 때 먼지, 이 작은 부분에서 저는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그리고 셔터리스지만 그 셔터 소음 있죠, 셔터음을 무소음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2.0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셔터 소리 5가지가 추가된다고 하니까 이걸 설정에 들어가셔서 셔터 소리도 좀 다른 거를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하시면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은 자세한 스펙을 설명드리기 전에 디자인과 외관부터 볼 텐데, 무게는 약 910g, 그립감은 뭐 니콘답게 좋아요. 그립 부분도 깊고 딱 성인 남성이 잡을 때 한 손에 딱 잡히면서 되게 안정적이게 잡히고, 바디 또한 니콘답게 견고해요. 펑션 버튼, 상단의 모드 버튼 편리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버튼은 영상이랑 사진 이렇게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이 토글. 저는 카메라에 꼭 이거부터 확인해요. 이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있어야 되고, 메모리 카드 슬롯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는 CF 익스프레스 카드,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SD 메모리 카드, 총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CF 익스프레스 슬롯이 있는 이유가 애플 프로레즈 코덱이 가능하면서 로우까지 촬영이 됩니다. 대신에 그 코덱을 사용할 때는 이런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나는 10비트, 그냥 4K 10비트만 촬영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밑에 일반적인 SD 카드 슬롯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DMI 당연히 풀사이즈고, 그리고 조이스틱도 뒤쪽에 있고 앞쪽에도 있어요. 앞쪽의 조이스틱 버튼은 초점 모드 버튼으로 가로 세로로 잡았을 때 한 손으로 렌즈를 받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더욱 쉽게 초점 모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 미러리스 바디의 특징이 틸트예요. 모니터가 스위블이 아니고 틸트인데 Z8 같은 경우는 사축 틸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세로도
이런 식으로 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촬영할 때는 불편하겠지만 내가 찍는 입장이 되면은 어떤 방향이든 쉽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블이 아니라서 포트 간섭이 하나도 없어서 이 방식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촬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가장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타겟층을 포기한 대신에 오로지 카메라 뒤에서 촬영하는 입장만 생각한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영상 스펙을 볼 텐데 단연컨대 영상 스펙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만족하는 미러리스 쓰지 않나. 스펙이 그냥 4K 10비트 120프레임 롱크롭이 기본이에요. 그게 그냥 기본이야. 이게 최고 스펙이 아니라 그냥 기본. 돈값 하죠. 그리고 N로그가 촬영이 됩니다. 다행이죠. 전 로그를 많이 쓰니까. 근데 애초에 니콘이 기본 색감이 정말 좋아요. 그냥 기본에다가 플랫으로 설정을 하고 촬영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쁜 색감을 내요. 당연하게도 4K 10비트 120프레임보다 저속 프레임인 24프레임, 30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기록이 가능하고 8비트로도 당연히 기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기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90분간 지속적으로. 이게 90분까지 8K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90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진짜 8K, 8K가 촬영이 되는 카메라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촬영하고 발열 때문에 꺼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스펙이 좋죠. 그리고 8K도 8K지만 4K에서도 4K 60프레임까지는 8K, 8K를 오버샘플링을 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4K 화질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8K를 오버샘플링 하기 때문에 4K도 너무너무 좋은 화질을 보여줘서 니콘 네이티브 렌즈, Z 렌즈가 사실 해상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 렌즈랑 조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은 정말 화질이 좋은 푸티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내장 레코딩으로 로우가 찍힙니다. 프로레즈 로우하고 N로우 두 가지 코덱이 찍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로우까지는 촬영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애플 프로레즈 422 HQ 딱 거기까지만 촬영을 할까 말까인데 보통은 4K 10비트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AK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용량이 너무 커요. 너무 진짜 압축이 안 된 날 것의 영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상업 현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면은 로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색 보정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로우가 내장 레코딩 되는 게 좀 반가우실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영상 스펙 얘기하면 좀 이렇게 텐션이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 스펙이 이 정도면은 니콘이 영상에 진짜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상 스펙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푸티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을 하고 색 보정을 해서 내가 사용할 때도 색 보정이 잘 먹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엔 숫자가 너무 커요. 스펙이 너무 고스펙이고 그렇지만 니콘 Z8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니콘 Z8로 패션 필름 컨셉 같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테스트를 위해 다양한 코덱을 섞어 사용을 했고 완성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색 보정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영화 같은 광고 색감으로 보정을 하였고 아무래도 로우 푸티지의 비트레이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색 보정하기 더욱 용이했습니다. 니콘 Z8의 4K는 8K 오버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미러리스 중에서 손에 꼽히는 4K 화질을 보여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된 픽처 컨트롤 3가지 중 하나인 리치톤 인물이 있는데 원본 색감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8K는) 역시 8K죠. 화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치톤 인물 픽처 컨트롤로 촬영을 했고 디테일 역시 좋았고 색감도 좋았습니다. 저는 니콘 AF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촬영 범위의 가장 긴 변의 3% 정도의 얼굴까지 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보고 그냥 제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델을 촬영할 때 모두 AF를 사용하였고 앞, 뒤, 좌우로 트래킹을 하는 샷을 많이 촬영했는데 한 번도 초점이 나간 적이 없었고 불편함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커스가 이렇게 내가 손으로 작동한 것처럼 스무스하게 이동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AF 시스템을 좋아해요. 뭐 속도나 정확도는 전혀 불편한 게 없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얼굴 검출 성능이 강화되어서 야경이나 역광 이런 특수한 어두운 환경에서도 얼굴을 잘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나 비행기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도 그 3D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기능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잡는다고 합니다. 그 외의 스펙들도 굉장히 사실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촬영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외부 전원 대응이 가능하고 모니터에 웨이브폼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영상 기기에서만 있는 기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외장 모니터 그런 곳에서나 볼 수 있는데 니콘 Z8은 웨이브폼을 내장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셔터를 누르면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최대 1초 전, 4초 후까지 기록할 수 있는 프리캡처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이 카메라의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봤자 조금이겠지만 그래도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킨 소프트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사체가 연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다, 뭐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그 장면을 합성해서 이렇게 되는 사진의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은 기능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진에 진심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의 그 작은 디테일도 좀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 니콘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렌즈 퀄리티 같은 경우는 영상보다는 사진에 좀 더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니콘 카메라는 뭔가 니콘 네이티브 렌즈, Z 렌즈가 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50mm 1.2 렌즈랑 2470 렌즈, 저는 렌즈에 모니터가 달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연사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빠릅니다. 셔터리 쓰기 때문에 120프레임까지 찍히니까 사진 작가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스펙이죠. 저는 뭐 한 1초당 30장만 찍혀도 와 진짜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서 많이 고스펙이네요. 니콘 Z8을 2.0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또 다양한 기능들이 또 추가돼요. 기능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4571만 화소, 이 사진이 뭐 16장, 32장 이렇게 촬영이 돼서 약 1억 8천만 화소의 초고해상도의 사진을 한 장으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NX 스튜디오 픽셀 시프트 기능을 하셔야 되지만 1억 8천만 화소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설명하기엔 좀 방대한 그런 퀄리티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다. 저는 사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업데이트 내용이 뭐 새를 검출하는 새 모드 탑재가 됐고, 픽처 컨트롤, 리치톤 인물, 플랫 모노크롬, 딥톤 모노크롬,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셔터음이 5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펌웨어 업데이트 용량이 90메가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인데 90메가면은 정말 용량이 큰 거예요. 이거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니콘 Z8을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미러리스는 영상이 고스펙이면 사진이 좀 아쉽고, 사진이 정말 고스펙이면 영상이 좀 아쉽고, 이런 식으로 끝나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과 사진 둘 다 고스펙이면은 가격도 훌쩍 커버리는 그런 미러리스밖에 없었는데, 니콘 Z8은
영상과 사진 사실 너무나 고스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니콘이 영상 스펙이 이 정도까지 낸다는 게 저는 좀 놀랍고, 이런 영상과 사진이 둘 다 고스펙이면서 가격은 타사 같은 급의 바디 중에 가장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니콘이 영상 쪽에서 먼저 시도한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니콘은 Z9이 나온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 Z8은 사람들의 시선만 끌면은 정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사진과 영상 둘 다 하시는 작가님들은 Z8으로 많이 기울이실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럼 안녕.